예, 안녕하세요. 예, 확률 동적 계획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마르코브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MD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 동적 계획법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 동적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 어떤 우리가 이제 확정적인 어떤 그 동적계법에서 다뤘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보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상태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쭉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즉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그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특별한 여기서 이제 이 확률과 확정을 이제 가르는 요 차이점은 뭐냐면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태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음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가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가 이렇게 쭉 퍼져나간다. 그게 이제 약간 확정적 동적계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한 것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마르코브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분류되는 이 머신러닝에서 이 강화학습의 수학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이론이 바로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률 과정이에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고요. 자, 근데 이제 의사결정자가 이 확률 과정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후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자는 이런 어떤 확률 과정상에서의 어떤 상태와 선택된 행동에 따른 일련의 어떤 보상을 얻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DP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DP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제를 MDP로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정의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T라고 하는 거는 Decision Epoch의 어떤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마코브 체인, 마코브 프로세스를 다룰 때 확률 과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정의했던 게 뭐였나요? 예, 타임 스페이스였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 스페이스가 첫 번째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DP에서의 타임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의 의미는 의사결정하는 어떤 그 포인트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시점, decision epoch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T가 discrete이면은 보통 이제 스테이지들, 단계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한정적인지 혹은 이제 무한한지 이거에 따라서 finite horizon 혹은 infinite horizon MDP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의사결정 시점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infinite horizo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무한히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자가 환경에서부터 이제 어떤 시스템에 관찰 가능한 어떤 상태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자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바로 이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의 집합을 상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들, 가능한 선택지들, 행동들의 집합을 보통 행동 공간, 액션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시스템의 상태가 S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의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의 집합을 액션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확정적인 어떤 동적 기회법과 확률적인 동적 기회법과의 약간의 차이는 바로 이 상태 전이 확률에 있습니다. 자, MDP가 보통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 전이 확률도 주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태 전이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자, 현재 상태,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상태가 S''이 될 그런 어떤 확률, 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T라는 단계에서요, 현재 이제 시스템 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지가 예를 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A1, A2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S라는 상태에서요, 내가 A1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가능한 상태는 0.8의 확률로 S'로, 0.2의 확률로 S''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동일한 S라는 상태에서 A2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다음 상태가 달라져요. 0.1의 확률로 S', 0.6의 확률로 S2', 0.3의 확률로 S''. 이렇게 내가 동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확률 또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MDP에서는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느냐? 자,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할 때 아니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다루는 어떤 시스템이 약간 이제 불확실성한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어떤 사물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농업 같은 경우도 어떤 곡식을 심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날씨의 변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에 따른 어떤 생산량의 어떤 변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다루는 어떤 시스템은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확실성을 모델에 담기 위해서 M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따라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정의된다라는 개념을 담아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시점에서, T라는 시점에서 시스템 상태가 S일 때 A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보상의 기대치입니다. 예, 기대치예요. 보상이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다음 상태가 무엇이 되는지에 전혀 뭐 문제가 없다면 인디펜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대값이 아니라 그냥 보상 그 자체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보상이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다음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상값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의 기대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감가율은 뭐 다음 시간에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 우리가 이제 마코브 보상 프로세스에서도 이렇게 리턴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타임 스페이스가 이렇게 파이나이트 하냐 인피니트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무한히 지속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리턴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프로세스가 지속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리턴을 계산해야 된다? 좀 뭔가 우리가 이제 계속 값을 더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계산을 할 수가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냐? 현재 내가 이론과 미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과연 같은 이론이냐? 즉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1,000원이 가진 가치와 지금의 1,000원이 가지는 가치가 과연 동일한 가치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돈의 가치가 쭉쭉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감가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미래에 받는 보상보다 실제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감가율, 감마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감마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음 단계, 현재 시점이 아니라 다음 시점에서의 이론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그 가치를 감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의 이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의 이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요 감마는 당연히 0부터 1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1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단계 후의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t 플러스 1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감마가 되고 요걸 다시 t 시점으로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감마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감가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가율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미래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감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결정 규칙.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의사결정 규칙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디시전 에폭, 특정한 어떤 단계에서 각각의 상태에 따른 행동을 알려주는 일종의 어떤 테이블을 의사결정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에 이제 인풋이 있고 이제 출력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시전 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떤 상태가 입력이고 그에 따른 행동을 출력으로 부르는 어떤 함수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자, 이 MDP에서 의사결정 유식은 요거를 좀 더 일반화를 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 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는 요 인풋 값이 지금 이제 현재 상태 값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같이 어떤 이 의사결정 규칙 함수의 입력 값으로 되는 경우를 히스토리 디펜던트 디시전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코비안 디시전 룰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는 상관하지 말고 현재 상태만 입력 값으로 받는 경우를 마코비안 디시전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는 의미는 디시전 룰이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입력값들이 히스토리가 주어지든 아니면 현재 상태가 주어지든 이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이 행동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를 이 디터미니스틱에 얘기하고요. probabilistic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가능한 상태가 A1이 있고 A2가 있다라고 했을 때 A1, A2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하는 경우는 하나를 딱 주어지는 건데 프로바빌리스틱 하는 경우는 내가 이 S라는 상태가 주어졌을 때 0.1이라는 행동을 취할 확률을 0.7로 A2라는 행동을 취하게 거를 0.3으로 이와 같이 확률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확률적으로 결정해주는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probabilistic decision ru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이 정책을 설명을 드리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어떤 의사결정 시점에서 정의된 의사결정 규칙들의 집합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의사결정 시점에 동일한 의사결정 규칙이 적용이 됐다면 그 정책은 스테이셔너리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 던지기라고 하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매 라운드마다 당신은 이제 고 혹은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탑이 선택이 되면 8불을 받고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4불을 받고 주사위를 던져요. 그리고 이제 주사위 결과가 1이라면 1 혹은 2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아니면 다음 라운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만약에 계속 고라고 사용자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1 혹은 2가 안 나오게 되면 게임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점은 이렇게 인피니트하게 쭉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상태 공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게임 중이냐 아니면 게임이 종료가 됐느냐, 이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고냐 스탑이냐라고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그냥 일단 스탑이라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P를 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MDP를 정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이라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한 상태, 모든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다 이 상태 전이 확률에 대한 확률 값들을 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인이라는 상태에서 고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인이 될 확률이 뭐가 됩니까? 어느 상황이에요? 현재 게임 중인데 내가 고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상태가 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 혹은 2가 나와서 안 되겠죠. 즉 3, 4, 5,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인이라는 상태에서 고라를 했어요. 근데 다음 상태가 엔드가 될 확률도 존재하죠. 어떤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주사를 던졌더니 1, 2가 나올 확률과 동일합니다. 3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이라는 상태에서 내가 고라는 행동도 취할 수 있지만 엔드라는 행동도 취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인이라는 상태에서 엔드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인이 될 확률은 0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엔드를 하게 되면 스탑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스탑입니다. 자, 스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인이라는 상태에서 스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다음 상태가 인이 될 확률은 0, 그 다음에 엔드가 될 확률이 1이 됩니다. 예,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엔드라는 상태에서는 이제 스탑이라는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태가 인이 될 확률은 0, 그 다음에 엔드가 될 확률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능한 행동,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 전이 확률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보상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인이라는 상태에서 스탑을 하게 되면 8불을 받고요. 인이라는 상태에서 고를 하게 되면 4불을 받게 되죠. 엔드에서 스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0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DP에서의 모든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MDP 문제가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마크 보상 프로세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확정적 동적계법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이제 누적 보상 합, 그러니까 보상 합이죠. 보상 합을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로 우리가 갖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치 함수를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MDP에서는 상태 가치 함수, 그다음에 행동 가치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하는데요. 이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자를 세 가지를 받습니다. 특정 시점, 그다음에 상태, 그다음에 정책. 이 세 가지를 입력 인자로 받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 T 시점에 상태가 이제 S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T 시점부터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정책 파이를 따르는 겁니다. 정책 파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따라서 내가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각 단계별로 보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상들을 합의 기대치가 되는 거죠. 그 기대치를 바로 이 상태 가치 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크오버 보상 프로세스의 어떻게 보면 리턴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가치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건 약간 특이한데, 자, T라는 상태에서 S라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A라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다음 상태가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 시점에서부터는 그 다음 시점으로부터는 정책 파일을 따르는 경우,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적 보상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의 어떤 기대치, 자, 이거를 어떤 행동가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가치 함수는 인자를 4개를 받습니다. 자, T라는 시점에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부터는 정책 파일을 따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기대치. 자, 요거를 이제 행동가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태가치 함수와 행동가치 함수는 이 어떤 일련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관계냐면, 자, 어떻게 보면 상태가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T라는 시점에서 A라는 것을 행동을 선택을 할 때 그 A는 뭐에 따르는 거다? 바로 이 정책 파이에 따라서 정책 파이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행동가치 함수 값이 결국은 상태가치 함수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가치 함수는 당연히 내가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얻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고요. 그런 어떤 상태에 따른 상태 전이에 따른 상태 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상태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 파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정책 파이에 따른 상태가치 함수 값들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여기 행동가치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정적인 동적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누적 보상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 단계에서 각 상태별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최적의 어떤 정책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최적의 가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T라는 시점에서 내가 ST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T라는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최대값을 상태 가치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벨만 최적 방정식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확정적 동적계법에서의 어떤 경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확정적인 경우에는 다음 상태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확률적인 경우에는 다음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대치를 섞은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요 VTS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게 되는 누적 보상 합의 기대치의 최대값이 결국 VTS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S라는 상태에서 A1 혹은 A2 두 가지의 어떤 행동만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내가 S라는 상태에서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 RT, S, A1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마를 고려를 합니다. 감마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요 확률에 의해서 다음 가능한 상태는 이게 되거나 이게 되게 S 프라임이나 혹은 X 트리플 프라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확률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S 프라임이 되고 그 S 프라임에 따른 이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의 최대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확률에다가 다시 S 트리플 프라임에 대한 누적 보상합의 이 누적 보상합이 의미하는 게 바가 뭐예요? 이 T 플러스 1 시점부터 상태가 S 트리플 프라임일 때 남은 기간 동안에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의 최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0.2라고 하고 얘가 0.8이라고 한다면 0.2 곱하기 VT 플러스 1
S 프라임 더하기 0.8 곱하기 VT 플러스 1 프라임 S 트리플 프라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S라는 상태에서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의 최대값이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의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S라는 상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A1이나 A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1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기대치의 최대값. 그 다음에 A2라는 행동을 했을 때의 누적 보상합의 그 기대치의 최대값. 그들의 최대값이 결국은 내가 S라는 상태에서 T라는 시점에 S라는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기대치의 최대값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으로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확정적인 동적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S라는 상태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상태가 S'이 되죠. 그래서 요게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이 T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경우에는 S라는 상태에서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 T 시점부터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최대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S라는 상태에서 A2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요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되고요. 다음 상태가 S2'이고 요 VT 플러스 1 S2'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최대치예요. S'로 시작을 했을 때. 이걸 두 개 더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S라는 상태에서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되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A1이냐 A2냐 두 개밖에 없고 결국은 VT, S는 그들 중에 최대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개 값의 맥스가 됩니다. 자, 확률적인 MDP 경우에는 뭐가 다르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음 상태가. 자, 보면 예를 들면 S라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가능한 행동은 A1, A2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0.2의 확률로 S', 0.8의 확률로 S 트리플 프라임. 반면에 A2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0.1의 확률로 S', 0.6의 확률로 S2', 0.3의 확률로 S 트리플 프라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아까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계산 안 했지만 여기는 확률적으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상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기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T 플러스 1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의 최대치, 기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을 쭉 더해주게 되면, 자, 위에 같은 경우에, 요 위에 있는 경우가 뭐가 되느냐면, S라는 상태에서 A1이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의 기대치의 최대값이 되고요. 이 아래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S라는 상태에서 T시점에 S라는 상태에서 A2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이 됩니다. 기대치의 최대값이 돼요. 그들의 맥스가 결국은 이 S의 어떤 가치가 됩니다. 최적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MDP와 관련돼서 MDP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MD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가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